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새롭게 마련한 겨울방학 특집 구성의 아우성 2000 오늘 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시대 최고의 성교육 파수꾼 구성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기가 첫 시간보다 대단하세요. 박수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예, 좀 좋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저 방송 준비하느라고 아유. 특별 휴가 받아가지고 예. 공부 또 공부. 우리가 저 지난주에 그 저 포경 수술과 남자의 몸에 대해서 예.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고향 내려갔더니 예. 저희 동네 아주머니가 중3 때 때문에 이래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맞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방송의 파급력이랑. 예. 그러게 말이죠. 오늘 제가 긴장이 되는데. 오늘은 남자애들이 이제 아니죠, 오늘은. 아니지만 또 남자도 알아야 되니까. 예. 항상 대기조로 예. 계셔야 됩니다. 남자도 알아야 되는데. 예, 너무 이게 예. 강렬하네요. 그렇죠. 예. 예. 조명이 지금 펑하고 이렇게 오늘 놀랄만한 얘기들을 네. 여러분께 막 해드릴 겁니다. 그죠? 맞아요, 진짜 놀랄만한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네. 조명이 터졌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잠깐 좀 미리 한번 볼까요? 네, 그럴까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 청소년 음란물 노출 세계 1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미디어가 발달 안 됐을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의 성범죄율은 무려 일본의 3배. 충격적이고 뭐 상상도 할 수 없죠 뭐. 10대 청소년 낙태는 하루 평균 1000여 건. 심각한 것은 점차 어려지고 있다는 것. 아이들의 성은 어디쯤 있는 걸까? 엄마,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문제는 처음 생기는 성에 대한 호기심. 대답은 호기심 해결. 바로 성교육. 저희가 성교육 하기가 되게 당황스럽고 좀 쑥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얘기가 좀 되는 자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초등학생들이 뭐 깜찍하다 못해서 지금 분위기를 지금 초등학생이 잡고 있어요. 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들과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학부모를 위해 구성애가 돌아왔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생리와 여자의 몸. 남자니까 여자애들한테 궁금하기도 해요. 생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조금 무섭고 겁나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부끄럽고 인터넷 들어가면 도가 너무 심하고 저도 모르겠어요. 구성애하지 마! 알려주세요! 오늘은 그 생리와 여자의 몸에 대해서 네, 네. 예, 여학생들 굉장히 궁금해하겠네요. 네. 예. 주로 이제 어떤 뭐 대충 여학생들의 그 초경 그 시기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죠, 그죠? 빨라지고 이제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이제 가슴이거든요. 네. 아주 굉장히 고민 많습니다, 가슴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예, 아주 난리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도대체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걱정도 네. 많으시고. 그래요. 오늘 저 특별히 저 방학 기간 맞아서 우리 네. 저 어머님들 빨리빨리 저 TV 앞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여학생 자녀를 둔 어르신들은 이제 빨리빨리 옆에 앉으시고 남자애들은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네. 볼륨을 키워 놓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듣게 돼 예, 있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 저 구성애 씨의 오늘 얘기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6학년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가 임신을 했어요. 실제 지금 모 지역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좀 이렇게 야한 거 보다가 하고 싶어가지고 해왔는데 그다음에 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보니까 배가 너무 불러요. 그래서 너 배 왜 이렇게 살쪘냐 그랬더니 이상해 나도 몰라 이랬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임신 7개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알아보니까 아기 아빠가 몇 학년이냐면 또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아기를 낳아야 돼요. 이 아기를 갖다가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갖다가 밑으로 이 진로 우리가 말하는 정상 분만을 못 해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 예. 이 사건은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사건은 아니에요. 저는 그 십몇 년 동안에 6학년이 임신한 경우를 몇 번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아빠가 되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어른들이었어요. 뭐 이웃집 아저씨한테 당했다거나 이렇게 정자는 튼튼한 정자였었는데 6학년이 애 아버지가 벌써 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저 처음 이런 사례를 받았어요. 자, 이 사건에서 모든 초등학생을 지금 의심할 필요 없고 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 시대의 교훈이 뭔가를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6학년이라도 생리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임신 자체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게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임신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임신을 할 수 있지만 수술해서 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몸이 덜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 언제까지 자라야지 우리 원활하게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아기는 또 뭐냐 이거. 그 아기는 행복할까? 초등학교 6학년이 아기 낳는 그 아기는. 아기가 아기를 낳는데 이 애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아기 낳는 게 제일 좋을까?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거꾸로 휙 돌려서 우리 여자 몸을 가만히 생각하면 특권이에요, 특권. 김성주 씨는 아기 낳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기 예. 못 낳죠. 예. 아기 못 낳아요. 아무리 저렇게 잘생기셨어도 못 낳아요. 예. 잘 나가도 못 낳아요. 남자들이 아무리 뻐겨도 이 지구상에는 여성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 여자도 즐기고 다 하지만 아주 왜 여자인가 할 때는 기본을 알아야 돼요. 기본. 기본은 아기를 낳아서 품어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다 여자들은 아기 낳으신 분 빼고는 다 자기는 언제 어떻게 아기 낳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왕 낳을 거라면 최고 아기가 최고 행복할 수 있을 때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정말 이 세계적으로 연구 다 했어요. 연구 다 했는데 이제 결론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는데 아기 낳을 때 1982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해요. 그 방송에서 난리가 났어요. 유럽이 막 난리 발칵 뒤집혔어요. 어떤 그 PD 선생님이 이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쫙 방송을 했는데 어떤 방송이냐면 어떤 아줌마가 나보다 조금 안 이쁜 아줌마가 애기를 낳는데 저도 애기 잘나게 생겼잖아요. 찐빵같이. 애기를 낳는데 그냥 애기를 낳는데 우리가 애기 낳는 장면부터 떠올려 보세요. 우리 드라마나 뭐 들어보면 지금 애기 낳는 장면 하면 지금 여자들은 다 뭐야? 막 아파서 소리치는 장면이 연상이 안 돼요. 그죠? 막 뭐 잡고 고전 상급 보면 반쯤 죽어요. 완전히. 반쯤 죽어. 뭐 대장금비가 이런데 뭐 4번 죽었다 깨 대장금비 연생인가 누구가. 그래가지고 누가 애를 낳겠어요. 근데 그 BBC 방송에 뭐냐면 애를 낳는데 이 엄마가 막 깔깔 웃으며 애기를 낳는 거예요. 실화인데 실화. 뭐 이렇게 저 사람 돌았나 할 정도로. 좀 약 먹었나 막 이럴 정도로 막 웃으면서 애기를 낳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확 뒤집은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 많이 연구가 돼가지고 결론이 났어요. 애기를 충분히 웃으며 낳을 수 있어요.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편하게 낳는 거예요. 편하게. 편하게 낳는데 첫째 마음이 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낳는 장소가 편해야 돼요. 애기 엄마다 낳는 장소가 편해야 되고 낳는 방법, 자세도 다 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되냐면 이제는 애기 낳을 때 박혜진 우리 아나운서. 네. 애기 낳을 때 서서 나서 애기 낳는 게 좋을까요? 누워서 애기 낳는 게 좋을까요? 글쎄, 처음 들어보죠, 서서. 예. 김성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누워서 나야죠. 누워서 낳아야 되죠. 현재 제일 많이 누워서 낳죠? 누워서 낳는 것보다 서서 낳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예. 누워서 낳는 거. 누워서 낳는 거는 훨씬 더 안 좋아요. 그걸 의사 선생님들이 받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낳으려면 아줌마 맘대로 편하게 낳아요. 편하게 아줌마 맘대로 낳으세요 이러면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자세가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서서 이렇게 반쯤 남편이 뒤에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이렇게 잡고서는 막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서서 이렇게 요 자세 딱 요게 애기 낳는 자세 요게 요거를 약간 변형한 게 그네분만이라고 그러죠. 그네 타면서 낳는 식의 그걸 이제 약간 변형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 꿇고 낳는 것이 아주 편해요. 그 왜 그러냐? 김성주 씨는 아들 낳았을 때 네. 부인이 예. 아주 아픈 시간이 진통 시간이 몇 시간이 걸렸댔어요. 그래도 저는 다행스러웠던 예. 게 한 4시간 정도? 오, 예, 좀 짧은 아주- 편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마음을 좋게 가졌죠 부인이. 그럼요. 아주 아까 편하게 네. 예 편하게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통 시간을 갖다가 누워서 나면은 훨씬 길게 걸릴 거를 이렇게 서서 낳거나 이렇게 앉아서 나면은 빨리 걸려. 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반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픈 것도 덜해요. 그다음에 골반이 아기가 쑥 잘 나오는데 누워서 나면요 골반 입구가 좁아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중력의 힘 때문에 서서 나면은 골반 입구가
앞뒤로 0.5cm 늘어나기 때문에 토탈 1cm. 애기 머리가 1cm 통로가 생긴다는 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완전 자기 아주 굉장히 자유롭아요. 이 좁은 데서 나오면 애가 어떻게 돼요? 애가 골반이 작은데 자기가 애기 머리 나오려면요. 애기 머리가 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좁은 데 지가 맞춤머리가 돼. 이렇게 맞춤머리. 그러니까 좁은 데 나오면 애가 열 몇 시간 있다 나오면요. 애기 머리가 이렇게 그냥 끼다리 고구마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눈이 이천수 선수 저리 가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 걔한테 1cm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서서 나면 골반이 넓어져가지고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심장하고 여기 혈관이 큰 피가 자궁으로 흐르는데 이게 많이 좀 막혀서 저혈압이 돼요.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콸콸 들어가서 아기가 막 산소가 아주 공급되는 그런 게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력도 몽골 사람이 시력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데 몽골에 가보면 시력 5.0인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시력 좋은 아기가 날려면 또 어떻게 되냐. 거기는 서서 많이 나요. 몽골. 우리나라 와 있는 몽골 사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기 낳는 자리가 자변기처럼 쭉 자변보다 좀 높게 약간 올라가 있어요. 약간 걸터 앉아서 이렇게 껌껌한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기분 좋게 나면서 아무튼 그 편하게 나면서 서서 나면서 앉아서 우리나라도 10개 병원, 전국에 10개 정도가 이런 병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20, 30년 후에는 우리 초등학생이 이제 아기 낳을 때는 여러분이 낳을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이 문화로 확산될 거예요. 시작됐습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 다 알고 계신 얘기예요. 근데 병원은 빨리빨리 못 보내기 때문에 아직 누워나는 데가 많지만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기는 알고 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아기의 세포, 태어날 때 세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대. 모든 것을. 그래서 아기 나올 때 이제 눈, 오감 있잖아요. 청각, 후각, 촉각, 뭐 시각 이게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때 처음 나올 때 기억한 거를 평생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기억이 더럽게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이놈의 세상 역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 살맛이 안 나 나와가지고. 근데 막 처음에 기분이 너무 좋으면 세상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최고의 자녀들한테 선물을 언제냐면 태어나서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이제 연구에서 보니까 태어난 다음부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가 가장 영향이 크더라. 그래서 미셸 오당이라는 사람은 그걸 결정적 시기라고 그래.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시기. 물론 태교도 중요해요. 태교도 중요하지만 태어나는 출산의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아우성하고 달라진 게 딱 이거예요. 그 사람인데 애가 왜냐면 아까 애기가 오감이다 그때 세포가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막 환한 불빛 조명이 아까 퍽 꺼졌는데 여기도 조명이 굉장히 분만실에는 조금 더 피 흘리면 잡아내려고 강하게 하는데 애기는 그때 어떻게 느끼냐. 르바이에라는 사람이 애기 입장에 돌아가서 애기의 오감 체험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시 쓰고 책을 썼는데 산부인과 다니면 우리가 르바이에 분만법 붙인 데가 많아요 지금도. 다 우리가 그 따라하고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시력이 어떻게 되냐면 나오는데 애기가 저도 애기를 3,000명 받았잖아 산바로스. 받았는데 애기가 나올 때 하늘 보고 나와요 땅 보고 나와요. 땅 보고 나와요 땅 보고 이렇게 대충. 땅 보고 나와서 까만 머리 나와서 쭉 나와가지고 턱까지 나온 다음에 쉬어요. 한 번에 쭉 안 나와요. 여기까지 나가지고 우리 턱을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빼주면은 빼주면 약간 이제 잠시 있어요. 잠시 있다가 이 고개를요 뒷꼭지를 스르르 돌려요. 이 뒷꼭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그럼 뭐냐면 왜 돌리냐면 애기는 이게 머리를 이렇게 땅바닥 보고 이렇게 엎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 몸은 같이 엎어져 있는 게 아니야. 몸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든지 왼쪽으로 누워 있어요. 그 좁으니까 지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나오느라고. 근데 머리는 이제 똑바로 나와야 되니까 몸이 꼬여 있지 나올 때는. 옆에 있는데 머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나오니까 불편해요. 나올 때는 나왔지만 다 나와서는 방향 맞춰 해가지고 딱 같이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머리 꼭지 돌아가는 거 보면 얘가 등 쪽이 이렇게 왼쪽에 있구나 오른쪽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애가 이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순간 애기를 보면은 자기가 이 세상을 보려고 자세한 시각은 없지만 이렇게 빛은 알아요. 그래서 뭐 좀 보려고 눈을 이렇게 뜨다가 갑자기 애가 어떻게 해요? 으악 감아요. 그때 르바이에 박사 뭐라 하냐면 시력에 화상을 입는다고. 애기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빛을 약간 엄마 살가죽을 통해서 빛을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걸러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빛에서는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물속에 떠 있으면서 약간 빛 밟구나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 나오면서 처음으로 빛을 직접 눈으로 이제 망막을 통해서 보는 거야. 직접. 이때 이런 환한 불빛은 진짜 아주 화상이 될 정도로 애한테 굉장히 치명적이 된대요. 태어날 때 너무 강하게 올 때 이미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몽골 사람은 껌껌한 데서 얘기를 하니까 시력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각에서 그렇죠. 청각.
우리 너무 애기한테 잔인한 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물속에 떠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가 아가야 그러면 들리긴 들려요. 진동수가. 그래서 엄마가 막 뭐 웃고 그러면 자기도 같이 웃고 막 이래요. 다 아는데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자기 고막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리를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물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할 때 물속에서 소리 들으면 뭐 들려 잘 안 들리잖아요. 한번 거쳐서 온다고요. 안전하게. 근데 이 세상에 처음 나와가지고 딱 들을 때 나 반성 많이 했어요. 정희양 아줌마 아기 받을 때 말이야. 너무 나는 또 힘차게 또 힘주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렇지! 막 이러면서 힘을 줬다는 거야. 이거를 엄마만 힘주는 데는 잘했는데 제가 막 기업 소리 들으니까 엄마들이 막 힘없이 이렇게 하다가 해가지고 힘을 줬는데 이게 애기한테 치명적인지 몰랐던 거죠. 그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몰랐어. 애기는 우리가 살살 얘기하는 것조차도 처음으로 고막을 듣기 때문에 아이고 머니 이렇게 놀래요. 근데 여기서 나 같은 사람이 힘주라 막 이러면은 애는 천둥 소리보다 더 세요. 그래서 애기가 나와서 막 어른들끼리 떠들고 막 이러면요 애가 귀를 막고 있어요. 찡그리고 애기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오자마자 애기는 첫 숨을 안에서 숨을 안 쉬고 양수에 둥둥 떠서 물 마시고 똥 싸고 뭐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나와서 폐호흡을 하는 거야. 들이마셨다가 후아 하고 이제 숨을 쉬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산소 공급이 폐로 처음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때 탯줄을 빨리 자르면 애기 가슴이 막 화끈거려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탯줄은 천천히 잘라야 돼요. 탯줄은 태어나서 5분에서 7분 정도 있을 때까지 그 안에서 동맥정맥이 톡톡톡톡 튀어요. 왜 튀냐면 1, 2 산소를 공급하고 이랬는데 심장 이게 자리 잡히지 않기 때문에 폐호흡이 그 자리 잡힐 몇 분 동안에 산소를 보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애가 막 폐가 막 따끔따끔거리고 고춧가루 물이 들어간 것처럼 화끈거려서 애가 막 울어요. 애기는 아주 정상적인 애기는 처음 태어나자마자 뭐 이러다가 별 문제가 없으면은 웃어요. 이렇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울면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울고 애가 좋아서 그냥 막 이러고 있는 애를 우리는 막 때렸어요. 그때 거꾸로 들고 막 팼어요. 시작해 막 팼어요. 얘는 나오자마자 의도 터지고 난린 거야. 이 세상이 역같겠어요, 좋겠어요. 폭력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의도 나오자마자 아무 죄도 없이 터지는 거야. 거꾸로 들고. 그리고 막 자기 시끄러 죽겠는데 막 그 의사나 막 자식 잘생겼네 막 이러니까 귀 아프고. 더 무서운 거는 애기가 촉각은 물속에 있을 때 우리 생선 사면은 물속에 있는 거 맨질거리죠. 비늘 말고는 아주 맨질맨질해요. 아주 고와요. 그래서 어른들보다 촉각이 20, 30배 예민하대요. 근데 이 애기를 그것도 모르고 애기를 나오자마자 어디 하냐면 막 거칠은 우리는 보드랍다고 하지만 그 천에다 대면 그 천은 애기가 느낄 때 잔디밭 그 껄끄러운 잔디와 똑같아. 아따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세상이 역같아. 예? 또 더 중요한 거는 나오자마자 체중계에다 애를 재는 거야. 체중계 소고기 재는 저울처럼. 거기 얼마나 차요. 우리도 이렇게 찬데 이렇게 대보세요. 금속성, 이 촉각이. 그러니까 거기 잡으면 막 소름이 끼쳐요. 그 3.2kg 그게 못 중에 나중에 재면 되지 그까짓 거. 그 태어나자마자 이 첫인상이 오감이다. 그다음에 냄새도 막 들리는 소리도 막 이런 아야 소리에다가 금속 가위 자르고 막 이런 소리에다가 막 난리예요. 이것을 다 연구했어요 르바이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기 낳을 때 나오자마자 숨만 한번 딱 쉬었으면 아무것도 탯줄도 나중에 자르고 뭐 다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체중도 나중에 재도 돼. 재긴 재야지 나중에 몇 킬로인지 알아야 되니까. 빨리 애를 갖다 어때요? 얘는 막 나오느라고 밀려가지고 엄마 좁은 길로 나왔는데 처음으로 막 파도처럼 밀려 나오니까 난 딴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랑 완전히 하나로 놀고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지금 놀래가지고 어딘지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빨리 엄마의 품이라는 걸 빨리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얘가 여기가 거기구나 천국이네 세상 좋네 이렇게 돼요. 이 아기를 하려면 빨리 해가지고 엄마 배에 올려놔야 돼. 배에 깨구리처럼 엎어져놔. 그럼 이제 완전히 오감이 다시 돌아와요. 나오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는 이 귀로 청각이 뭐가 들어요. 제일 먼저 들었던 소리 엄마 심청 소리. 그래서 그 소리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 콧구녕에서 후각 냄새가 엄마 냄새 안에서부터 다 맡았댔어. 엄마 냄새네 찝찝하니 그 냄새 이렇게 돼요. 거기구나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입은 또 어떻게 돼요? 입은 여기다가 엄마 젖꼭지 물려줘요. 물려주니까 물려주면서 그냥 이따 빠는 연습 다 했거든 배 안에서 쪽쪽거리고 혼자 다 빨았어요.
그 젖꼭지 물려지니까 아 이거구나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퇴출도 늦게 자르니까 아주 숨쉬기도 편하고 산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좋아요. 또 이 촉각도 저울이 아니라 엄마 살, 포들한 살. 거기다 엄마가 등어리 어루만지면서 막 이쁘다, 참 또 수고했지 막 이러니까 엄마 목소리 다 알거든. 동화책 읽어줬잖아 배 안에서. 기억나죠 여러분? 어? 동화책 기억하나? 배 안에서. 그 소리네 다 되는 거야. 오감이 쫙 떨어짐이 없이 옛날처럼 됐다. 이럴 때 아기가 너무나 엄마랑 아기랑 좋을 때 아주 옥시토신이라는 거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배 아플 때부터 진통 올 때부터 싹 시작해서 아기 나올 때 최고치로 달했다가 2시간 동안 아기 난 지 2시간 동안 최고치에 머물다가 떨어져요. 근데 엄마와 아기가 똑같이 비율이 똑같이 올라가요. 아까 황홀하게 웃으면서 아기 난 BBC 방송의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최고치로 올릴 수 있는 편안한 걸 한 거예요. 아기 나와가지고 아기도 놀랬지만 엄마랑 빨리 여기다 갖다 앉혀놓으면 옥시토신 엔돌핀이 나와서 모든 세포가 뭐래요? 사랑을 느껴요. 옥시토신은 사랑을 막 느끼는 호르몬이에요. 엔돌핀은 황홀함을 느끼는 호르몬이에요. 이걸 최고치로 하는데 2시간 동안은 엄마랑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목욕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이때 세포를 옥시토신 엔돌핀을 팍 적셔버려. 그것이 평생 기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게 돼요. 일생을 살면서 사람이 제일 안 바뀌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세포를 바꾸기가 제일 어려워요. 지식과 이건 바뀔 수 있어요. 그 부모가 지금 자식한테 주는 건 세포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세포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지금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여자들이 만들 수 있어요. 나빠도 협조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라도 내가 낳을 아이, 나는 언제쯤 준비해서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낳았을 때 최고치로 아기를 낳아서 사랑이 뚝뚝 흘러넘치고 기쁜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도 얼마나 황홀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내가 그런 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궁이 없어 그렇지만 아주 아기 갖고 싶어 미치겠어 내가 지금. 폐경기에 들어와서 아기가 갖고 싶은 거야. 내가 그렇게 한번 하니까 아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그 여자 몸은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 분만이 다 바뀌어요. 바뀌고 마음대로 편하게 낳고 이제 핀란드라는 나라는 집에서 70%가 집에서 아기 낳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는 뭐 하냐? 그 집에 가서 편한 장소, 아기와 엄마가 편한 장소에 갈 때 옥시토신 엔돌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많이 나오기 위해서 조건이나 모든 걸 맞춰주는 거예요. 유럽은 이미 저 BBC 방송 이후에 20, 30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저같이 아기 받는 사람이 가서 그렇지 집에서 낳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낳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임신 아까 초등학생이 했지만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된 거고 이왕 된 거 잘 낳아서 잘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임신을 10대 때 하니 안 하니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나는 정말 최고의 행복한 아기를 낳겠다. 그리고 나는 언제 낳을까? 어디서 어떻게 낳을까에 자기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것을 축복한다. 남자는 그 생명을 키우고 만드는 여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중해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여성을 아기 낳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기를 남자 혼자 낳을 수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여신처럼 받들었어요. 그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해.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여자가 아기를 튼튼한 아기를 못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지금 막 전쟁 작년에도 얼마나 전쟁이 시끄러웠어요. 전쟁을 줄일 수 있는 진짜 그건 뭐예요? 우리 여자들이 자기 몸을 사랑해서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으면 싸우려고 하질 않아 이런 애들은. 부처님 예수님 같은 애가 태어나. 원수 같은 애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그게 뭐냐? 옥시토신 엔돌핀이에요. 저는 아우성을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예비 결혼 대학 만들 건데요. 학교 만들 건데 거기서 앞으로 결혼할 사람한테 진짜 아기 낳을 때 이것만 10년 떠들어도 전 범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은 범죄도 줄일 수 있는 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우리 여자 몸이 자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제일 우리 게시판 보니까 난리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여자에서 사춘기는 여자에서 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자는 뭐고 여성은 뭘까?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뭐 달고 나왔네. 얘는 여자네. 그 여자예요, 그거는. 근데 여성은 뭐죠? 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여성이라고 그래요.
생리 시작하고 임신도 할 수 있고 성적으로 막 즐기기도 하고 성적 활동할 수 있는 거. 자, 여성이 되는 과정에 지금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이 주로 있어요. 여자들이 사춘기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난 건 뭐죠? 가슴이에요, 가슴. 여자일 때는 가슴이라고 그러는데 여성이 될 때는 이거를 유방이라고 그래요. 유방에 대해서 하도 놀리니까 유방이란 말도 우리 쓰기 싫어하고 괜히 막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방을 몰라서. 어떤 친구는 엄마가 이 가슴이 언제부터 커진지 모르니까 이상하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노머리가 생기니까 엄마 나 유방암인가 봐 막 이렇게 글을 올렸어. 그리고 처음에는 막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그러다가 한 5, 6학년 되면 또 안 아파요 좀. 안 아파 딱 받치면 아파요. 그럼 왜 이렇게 안 아프다가 또 안 아프냐 뭐 난리예요. 또 어느 애는 이쪽이 크고 이쪽 작다고 짝가슴 되면 어떡하죠 막 이런 애도 있어요. 8, 90% 여자들은 짝가슴이에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똑같은 유방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가슴도 5단계로 발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뭐 이렇게 약간 젖꼭지 같은 것만 약간 있다가 그다음에 조금 부풀다가 이렇게 크기와 볼륨이 5단계처럼 되는데 유방 모든 것이 젖을 먹일 정도로 되는 걸 유방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여자 몸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밖에서 보면서 하도 여자 몸매 잘 보이게 하는 거 균형미 이걸로만 봤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는 아기 젖을 먹이는 거 하고 하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여학생들이 결혼했을 때 남편이랑 막 사랑을 하고 애무하고 몸을 만질 때 부부끼리 하는 거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럴 때 여기 아무리 만져봐도 간지럽기만 해요. 근데 가슴을 만지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여기는 아주 예민한 게 느끼는 촉각 소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아서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이렇게 몸에 성감대도 되고 애기 젖을 먹이는데 기본 아까 기본을 알고 그런 것도 즐겨야 되는데 기본은 생명의 젖줄이죠. 애기가 나중에 우유로 큰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모유 수유는 좋다는 건 다 알지만 또 하나의 뭐는 엄마 젖을 먹을 때 아까 말한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또 나와요. 여자 몸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애기가요 젖 먹일 때 3시간 있다가 애기가 젖 먹을 시간 됐는데 엄마가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응 이래요. 그럼 엄마가 어머 젖 먹을 시간 저 이렇게 불었어요. 젖 먹을 시간 그런 순간 엄마 머리에서 옥시토신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애기 젖을 갖다 불리면요 젖을 통해서 옥시토신 엔돌핀이 애기한테 들어가요. 20분 동안 쪽쪽쪽쪽 빨다가 막 땀 흘리면서 쪽쪽쪽쪽 빨다가 20분 동안 배도 차고 그럴 때 애가 뻥 하고 자요. 잘 때는요 얼굴이 막 뽕 맞은 애기야. 엔돌핀이 뽕이거든. 자연산 뽕. 이 세상에 앞으로 청소년 마약 중독 뭐 이런 거 많은데 제일 바보 같은 게 내 몸에 있는 마약을 가지고 놀지 못하고 외부에서 마약하는 거 제일 쪼다 같은 짓이에요. 내 몸에 마약이 다 있어요. 기분 좋게 내 감정 컨트롤하면 막 엔돌핀 팍팍 나오는데 거기에 뽕 가는데 왜 남의 걸 주사 맞고 막 이래요? 바보 아니에요? 자기 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엔돌핀인데 아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 우유에는 없어요. 우유를 아무리 뭐 2리터, 3리터 막 팍팍 먹으라 그래도 거기에서는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없어요. 20분 먹고 나면 애가 막 취해요. 이게 뭐냐? 변태가 안 생겨요. 땀 흘리면서 막 쪽쪽 빠는 거는 어른들이 성관계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성관계 후에도 성관계하고 기분 좋은 거는 옥시토신,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젖을 먹고도 옥시토신, 엔돌핀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똑같이 성관계한 것처럼 애기도 성 에너지를 아주 가장 건강하게 발산하는 거예요. 우유만 먹은 데는 그게 없기 때문에 땀도 안 나. 젖꼭지 구멍 뚫린 대로 그냥 뽕뽕 먹든지 꽉 먹든지 이렇게 먹는 거야. 뭐 땀 날 게 있어. 그러니까 성 에너지가 어린애지만 막 나돌아 다니다가 그때 풀어헤치지 못하다가 이상하게 고추가 막 가렵다 한번 만져보니까 기분 좋다면 그냥 한번 만지고 지나가면 그뿐인데 만질 수 있어요. 흘러가면 그뿐인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1, 2 풀면 중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은 너무너무나 귀한데 우리 가슴은 여러분이 창피해 이게 아니라 제 크다 작다 이래서 지금 이러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오늘부터 가슴 쫙 펴요. 남자는 이게 없어요. 좀 나올려다가 들어가요. 남자 3, 4학년 때 뭐 아파요 똑같이. 안 커요. 그 자기가 안 크는 사람이 여자 몸을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존중해야지. 그거 먹고 자라는데. 여자들이 당당한 어깨 피고 이렇게 돼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그 브레이지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질문 많이 나와요. 근데 딴 거 알아서 해보시고 이거 저거 해보시는 건 좋은데 여자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방암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걸 방지하는 첫 번째가 이 와이어 없는 브레이지어를 하셔야 돼요. 와이어 있는 것은 아주 안 좋아요. 그건 뭐 누가 뭐 그 장사하시는 분 나한테 뭐라 해도 할 수 없어요.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는 와이어 있는 것은 이 여기 가슴에는 이렇게 유선이 발달돼 있고 여기 젖꼭지고 유선이 발달돼 있고 유선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포도가 쫙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 유선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수도 없이 있어요. 그리고 겉에 지방으로 싹 있어서 지방이 두꺼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기가 크냐 작으냐가 나오는 건데 이 지방에는요 우리가 먹은 매연 공기 먹은 음식물 세제 피부할 때 뭐 세제도 침투해가지고 지방에다 들어온 게 독성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정화시키기 위해서 림프관 혈관에 막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와이어를 딱 하죠. 순환을 방해해요. 혈관과 림프관을 방해해서 유방암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유방에는 영국에서 조사했는데 일본 사람과 영국 여자들하고 유방암으로 죽은 사람 사망률을 비교했더니 영국이 4배가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영국 사람들이 고기를 무지 먹었어요. 또 하나는 유제품이라고 그러죠. 아이스크림, 치즈, 우유와 관계된 것들 지나치게 먹었어요. 이것이 여기 굉장히 안 좋아요. 지방 형성에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유방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아팠다 작았다 이런 것은 전혀 걱정할 게 못 돼요. 그래서 꽉 조이지 않는 브래지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냉이에요. 냉 나오고 생리는 언제 해요? 이래요. 뭐 하얀 끈적거리는 게 나와요. 나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는데 냉은 어떤 애는 냉 없이도 그냥 바로 생리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냉이 2년 동안 나온 다음에 생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냉이 나오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팬티에 묻는다면 슬슬 엄마랑 빨리 가서 엄마 냉 같은 게 나왔어. 또 엄마도 빨리 하다 빨리 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미리 생리대를 준비하고 가방에 다녀야 돼요. 생리를 갑자기 학교에서 그냥 피가 묻어서 너! 이러면 막 으악! 놀라면 아까 이쁜 애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 맞이하는 나의 여성으로서의 변화를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창피하면서 받아들인 것은 또 세포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기 낳을 때도 왠지 내 몸이 이렇게 왜 나를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부정적이면 아기가 옥시토신 엔도르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첫 생리 때 기다리는 생리가 돼야지 기다리는 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냉이 나오면 미리 야 냉이 점점 많아질 때 생리할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생리는 생리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생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생리해서 이제 생리를 사용하면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막 귀찮다 생각하시면 아기 낳을 때도 힘들어져요. 아주 좋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 게시판에 보면 신경질이 많아. 신경질 아주. 그래서 언니들 성토하는 데가 많아요. 예. 우리 언니는 막 때리기까지 해요. 신경질. 그러니까 그 언니는 말도 못해요. 우리 언니는 중2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앉았어요. 안 얻어 터지는 방법은 뭘까요? 뭐 서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사춘기가 되면은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얼마나 여자들이 마음이 복잡하냐면 자기를 알면 되는데 1년마다 바뀌고 월마다 바뀌고 순간마다 바뀌어요. 호르몬 때문에. 1년마다는 한 해는 외향적, 또 1년은 내성적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도 아 내년에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월마다 바뀌는 것은 배란을 중심으로 배란 전에는요. 배란하기 전에는 부인들이 여러분도 그래요. 자기도 관찰해 보세요. 엄마들도. 배란하기 전에는 막 청소도 하게 되고 막 요리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남편한테 왔어요? 뭐 이래요. 부인이 좀 왔다 갔다 할 때 많죠. 기분이. 예. 그런데 지금 뭐 취하셨어. 저기. 근데 배란 후에는 어떻게 돼요? 배란 후에는 내면적이 돼요. 자기중심적이 되고 사색적이 돼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혼자 우울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이래요. 배란 중에는 또 굉장히 포용적,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막 난자가 이렇게 막 모든 걸 받아내려고 그러나 봐. 그래서 막 웬만하면 다 넘어가. 남편이 뭐 늦게 왔는데도 어떤 날은 나가 이러던 사람이 배란 때는 그냥 아유 고생 많다 술까지 먹자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 마음은 도대체 왔다 갔다 이거 뭐 알 수가 없다. 어머나처럼 갈 때의 마음이야 진짜로. 이거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순간적인 건 사춘기 초기에 10분 사이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이 모든 게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해한다? 호르몬을 모르면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지금 여자친구들은 깊이 빨리 시작할 게 있어요. 세뱃돈 받은 거 있죠 오늘? 이거 가지고 최고로 이쁜 노트를 마련하세요. 박혜지 씨는 그 자기 생리 노트 같은 거 좀 기록하신 거 있나요? 저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 몇 살부터 하셨어요? 저
안 하신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하세요. 네. 그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하면 재밌어요. 봐보세요. 자기가 일년 월주기 배란 때 내 기분이 어땠나도 적어놓고 배란 때는 어땠나, 그다음에 어땠나 이런 걸 적어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사춘기는 이런 것이 10년 동안 진행되는데 이런 주기를 하려면 짜증을 안 낼 수 있죠. 관찰로 들어가는 관찰. 사춘기를 즐길 수가 있어요. 진짜 이때 이랬구나. 자기 몸을 관찰하면서 심리 상태까지 연결하면서 냉도 마찬가지예요. 배란 전에는 배란 전과 생리, 배란 후에 냉이 틀려요. 생리 나오기 전까지 막 많아요. 배란 이때가 막 무지 많아요. 냉이. 정자가 그냥 싹 난자를 만나게 하려면 강물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배란 6일 전부터 여자 몸에는 지가 알아서 아주 끈적한 아주 투명한 점액을 막 냉을 갖다 흘려보내요. 그렇다고 헤엄쳐 오기 위해서. 뭐 남자 혼자 정자 혼자 잘나서 간 게 아니야. 여자는 티도 안 내고 강물을 흘려줘. 뭐 다 해줘요 다. 또 정자가 난자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 정자가 난자 어디 있어 언제 막 이러잖아. 근데 난자가 아무 소리야 꼼짝 안 하고 저 구중구걸에서 정자 찾아오기 위해서 그때는 온도가 난자 온도가 2도씨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정자가 2도씨 더 높은 온도를 따라 열 차작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티 안 내 원래. 근데 남자 전부 지가 했대. 뭐 경쟁이 꼬리니래. 웃겨. 그거 아니에요.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냉도 이 관찰을 기록을 하다 보면 배란 전에 6일 전부터 배란하기 슬슬 나오다가 점점 많아지다가 4일 되면 많이 나오면 2, 3일 내에 난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생리 전에는 또 찌꺼분 하다가 생리 끝난 다음에는 뽀송뽀송해요. 냉이 안 나와요. 이렇게 심리와 그다음에 냉과 가슴도 아플 때가 있는데 또 월경 전에 이렇게 많이 아파요. 생리 전에. 예, 막 쿡쿡 쑤시고 아파요. 또 우리 클 때 사춘기 때는 아픈 것이 병이 있어서 의방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생리 전에는 물만 먹어도 막 가슴이 아파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잘 관찰 기록을 하면 짜증 안 내고 잘 지킬 수가 있어요. 한 달에 우리가 하루에 10대들이 우리 1년 동안에 아우성 상담에서 만 몇 건을 10대만 만 몇 건을 했는데 1위가 뭐냐면 임신 확인하는 상담이 1위였어요. 10대 27%. 성관계 해고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45%. 10대 중에. 그래서 그 결과가 뭘 나냐면 낙태가 10대가 우리나라에 매일 낙태가 세계 1, 2위인데 김성수 씨는 우리나라 여성이 하루에 낙태 하루 몇 명쯤 할 것 같습니까? 10대 말고 다 토탈 전체. 글쎄요, 뭐 대충이라도. 대충 하루에. 예, 하루에 많이 잡아서 한 100명 할까요? 100명이요? 예. 하루에요? 한 200명? 하루에 5,000명입니다. 하루에 5,000명 중에 그럼 5,000명 중에 10대는 몇 명 하냐? 10대 1,000명이죠. 이건 사회 보건 연구원에서 나온 2000년도 통계입니다. 저는 이 상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까 아기를 언제 낳을까라는 계획이 없기. 섹스 그냥 해볼까? 이래가지고 하는 거야.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거야. 좋아하는 오빠가 섹스 안 해주면 도망간다? 가라 그래 그 새끼까지. 지가 내 몸을 어떻게 알아? 그 잡으려고 내가 거기다 이 귀중한 몸을 갖다 망쳐요? 왜 10대 때 20살이 돼야지 여성이 되면 20살. 지난번 시간에 남자도 껍데기조차 완전히 제껴지려면 몇 살이라 했습니까? 복수. 윤성주 씨. 껍데기 완전히 분리되는데 20살이에요. 20살 지나서 포경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남자 껍데기조차 남자도 20살이 돼야지 사춘기가 끝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사춘기 10년이에요. 털도 모든 게 완전히 아물려면 18, 19, 20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20살. 그래서 미성년자 괜히 포딱지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괜히 뭐 그냥 저기 하게 19세 동그라미 그 귀찮게 맨날 해. 왜 그래요? 무엇이 안 자라서 생식기가 덜 자랐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있지만 일리 못 낳는 거는 여자의 질이나 자궁이 덜 연결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신을 이렇게 하면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무슨 영화 중학생 지금 15살이 아기 낳아서 키우는 영화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미 임신한 거 나와서 키우는 건 좋다고 생각해 저도. 죽이는 것보다는. 엄마 몸에도 그렇고. 그러나 아까 같이 15살이 아기를 축복받고 나서도 아기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낙태 수술은 잘 아셔야 돼요. 이 질이라든가 이 질도 안 연결했지만 특히 중요한 게 자궁 경부인데 10대 때 일찍 15세 전후에서 섹스를 한 번이라도 했다. 이 친구들은 조사해보니까 나중에 자궁 경부암 걸릴 확률이 2배, 3배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자궁 경부라고 아기 날 때 이게 10cm 벌어져서 아기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궁문이 아기 가졌을 때 꽉 닫혀 있어요. 이 자궁문의 요 세포가 딴 데하고 틀린데 여기의 세포가 어릴 때는 이렇게 기둥처럼 원주 모양이라 그래. 기체 같은 기둥이에요. 세포가 이렇게 살았는데 성인이 되면 여성이 되면 평평한 세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외부 균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10대 때 막 바뀌는 중에 낙태 수술은 여기를 갖다 꼬챙이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억지로 벌려서 아기를 뜯어내고 나중에 긁어내고 이런 게 낙태 수술이에요. 근데 여기를 억지로 막 벌리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포가 성인처럼 빨리 평평한 세포로 가는데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서 이상한 그 세포들이 많아지면서 경부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섹스를 안 할수록 좋아요. 예, 음란물 보고 했다간 큰일 나요. 자기를 아끼셔야 돼요. 이게 사춘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몸 관리할까요? 앞으로 여자들은 제일 중요한 몸 관리는 제일 중요한 거 방광염 모든 거 다 중요한 게 좋은 생각이에요. 왜 제가 많은 것 중에 아기 낳는 얘기를 처음에 했냐. 벌써 내 머릿속에 여성의 몸 좋은 몸, 가슴 좋은데, 자궁 좋은데 이 생각을 팍 가지고 있으면 설령 낙태를 2번 한 사람도 그렇게 병이 안 걸려요. 왜냐? 여자 몸에 면역세포가 있는데 면역세포가 80%가 어디 있냐? 80%가 질, 생식기하고 오줌 누는 요도에 있어요. 방광하고 요도하고 질하고 자궁 경부 아까 거기에 80%가 분포돼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고장나요? 오줌 누는 데하고 생식기가 고장나요. 옛날부터 여자들은 왜 곱게 키우라 얼굴 반반해서 시집 잘 보내 이 뜻이 아니에요. 쇼크를 받아도 생리도 건너뛰고 여기에 스트레스가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라도 저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 성폭행을 당했든 어쨌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무조건 날 사랑하고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것이 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좋은 몸을 만든다. 면역세포가 아무튼 여기에 포장돼 있다. 그것이 여성의 몸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몸의 흐름을 느끼게 돼요. 어떤 친구는 야한 거 보면 5, 6학년 된 여학생들도 남자는 물론이지만 밑에가 이상하고 꼼찔꼼찔해지고 이렇게 분비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유행위 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음액이라는 부분이 이미 반응이 와서 그건 아주 좋은 거죠. 이런 몸의 느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혼자 느끼면서 기록도 하시고 관찰하세요. 그것이 현대 여성이 되는 길이에요. 중요한 건 따뜻하게 해야 돼요. 배꼽티 절대로 입으면 안 돼요. 연예인이 입든지 말든지 입지 마세요, 여러분. 연예인이 내 자궁을 책임지지 않아요. 패션 때문에 그 사람 배꼽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냥. 배꼽은 절대로 가리고. 찬데 앉으면 안 되고. 찬 음료수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이 여자 몸이에요. 그 다음에 뒷물할 때 우리가 생리대도 집에서 옷 입을 때는 여자들이 집에서 입을 때는 월남치마 같이 통치마 있죠? 순면으로 된 거 입으셔야 돼요. 트레이닝복보다는. 여자의 질은 습하고 자궁은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하면서 통풍에 대한 옷이 뭐겠어요? 이 통치마예요. 엄마들은 딸을 생리하는 딸들은 집에서 그 옷 꼭 사다가 입히도록 하세요. 찬데 앉히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뒷물을 할 때 우리 여성들은 남자와 틀린 게 남자는 대변 보는 데하고 오줌 누는 데가 저기 떨어져 있어요. 대변 보고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휴지를 닦고 뭐 해도 돼요. 근데 여자는 대변 나오는 데하고 애기 만드는 데하고 소변 보는 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항문 주변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대장균이 우글우글거려요. 그래서 대변을 보고 나서 이쪽으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질 쪽으로 와요.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습관할 거는 대변 보고 나서는 바깥쪽으로 닦으시. 바깥쪽으로. 그다음에 뒷물할 때도 비누칠하는 거 아니에요. 질 속에 뭐 넣는 거 아니에요. 질 속에 넣는 게 아니에요. 생리대 중에서도 탈취제, 뭐 화학성분 많이 섞인 건 쓰면 안 좋아요. 가렵고 여기를 많이 망쳐요. 순면으로 하셔야 돼요. 순면. 팬티도 완전히 순면, 100%. 아주 상식이에요. 또 생리대 삽입형 생리대 그래가지고 안에 끼우는 거 있는데 그것은 질에 많은 염증을 가리기 때문에 수영할 때 불가피하게 할 때도 8시간, 6시간 이상 넘지 않게 빨리 빼야 되고 가능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20살 때까지 자기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면서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 몸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말도 잘 안 나와요. 여사님. 네, 여성인데도 네. 잘 몰랐던 여자의 몸에 관해서 오늘 네. 굉장히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예. 하여튼 뭐 결론은 여성의 몸은 소중하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스스로도 잘 관리하시고 네. 남자분들도 이렇게 좀 잘 좀 도와주시고 네. 아주 좀 귀한 몸들이십니다 지금. 예, 마지막에 여성은 좋은 몸. 그러니까 예,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예. 얘기 또 나눌까요? 부모님들 음란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음란물 때문에 자기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아우성해요. 네. 그래서 음란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좋은 얘기. 예. 자유행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그 음란물 노출 1위래요. 1위입니다.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두운 통로로 알고 있다 이런 뜻일 텐데 네. 예, 다음 시간에 좋은 또 강의가 될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죠. 네. 우리 저 특별히 남학생들이 예. 음란물에 많이 노출되어 네. 있고 그런 걸 잘 모르면 예. 또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그렇죠. 또 막 소외시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또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부선혜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